원고로 제출된 이 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간행하는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5, 6월호에 발표한 것을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다시 다듬고 보충해 가지고 쓰여진 것입니다. 우선 저는 여기서 한시중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1919년의 의미를 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로 19년의 의미를 얘기할 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볼 때가 많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독립운동이 복벽적인 성격, 다시 말하면 왕조를 회복하자는 그런 독립운동이었다면은 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물론 그보다 한 2년 전부터 그런 사상적 맥락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본격화된 것은 바로 19년 3.1운동부터 시작해서 복벽적인 독립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국가를 만든다는 의미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 성격이 완전히 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19년 3.1운동은 이 독립운동사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민중운동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1운동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으로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세기에 일어났던 각종 역사에서는 밀란이다, 독민반란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민중운동으로 볼 수 있는 이 농민운동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집약한 것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고 그게 다시 일제하에서 3.1운동으로 해방 이후에는 4.19 혁명으로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1987년에 소위 6월 민주항쟁으로 더 나아가서는 2016년과 17년에 바로 이 촛불혁명으로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3.1운동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운동을 2019년을 맞이해서 3.1운동 1919년으로 보면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첫째, 페이지로 본다면은 3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건 우리가 평소에 다 갖고 있는 걸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3.1운동 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3.1운동이 아주 거족적이고 이건 이 독립운동이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독립운동
연구와 민주화 운동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운동 참가 인물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운동에서 참여한 숫자는 일제의 좀 축소된 그런 그 통계에 의해서 보더라도 202만 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의 조선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같은 데서는 1년 동안에 1,000만 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가 알기로는 33인을 비롯해서 3.1운동을 점화시키는 데 수고한 48인, 그리고 당시에 투옥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운동 참여자들을 찾아서 역사에 기록해 두는 것이 우리의 그 역사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그 동학 농민혁명 관계 참여자 그 조사를 하고 또 그 이름들을 가족들을 찾아 나는 그런 그 작업에 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우리 조상들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라고 신청에 의한 것은 498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기관에서 국가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찾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3,986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110년이 지난 후지만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이렇게 3,900명, 4,000명 가까이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은 아직 10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3.1운동 참여자를 좀 찾아내야 된다. 이건 여러 지방에 우리나라 지방 제도나 또 이사가 너무 심해서 그 고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은 여러 가지 문헌이나 또 종교적인 그런 자료들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또 찾아낼 수 있으니까 참여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1운동 유적조사와 기념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동안에 독립기념관에서 어느 정도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에서 한 것은 위촉을 받아서 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3.1운동 100주년을 맞는다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서 예산을 좀 들여서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들어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더 확실하게 3.1운동 그러니까 유적조사와 그리고 유적이 있는 곳에 국가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3.1운동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기념관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념관이 세워지면 그 옆에는 반드시 기념탑을 세우겠다. 기념 앞에 있는 기념비는 지방에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념탑은 사방 어디 참 몇십 리 밖에서도 좀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세워야 된다. 제일 마땅한 장소는 3.1운동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파고다 공원이 좋습니다. 그러나 파고다 공원에는 그 파고다 그 탑이 있습니다. 고적에 해당하는 국보에 해당하는 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헐고 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근대적인 기술을 원용한다면은
탑을 그대로 둔 채 거기에 기념탑을 세우는 것도 이제 우리 기술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 그곳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남산 중턱에 아주 크게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남산 중턱에 저게 무슨 탑이냐? 그건 3.1운동 기념탑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만큼 3.1운동은 우리 역사에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화 운동, 민중운동사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지역마다 아까 유적지 발굴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후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1 운동 만세, 3.1 만세길 같은 것을 지방마다 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거리 이름도 3.1 운동, 3.1 만세길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그곳을 다니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한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홀대한 데 대한 반성이 처절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시중 교수님께서 그 역사적 과정이라든지 그 중요한 역사적 의미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반성이 필요하다. 제헌 헌법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수행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헌법 전문이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할 적에 그 전문이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 다시 현행헌법,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헌법 전문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시정부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 기억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때 임시정부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상해 만국공원에 있는 독립운동자 유해 4기를 국립묘지에 옮겨놓는 그 일 외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이 홀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뜻있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또 저명한 분들이 개인의 기념관 짓는 데는 신경을 썼습니다. 개인의 기념관 짓는 데는 신경을 쓰고 거기에는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자고 했을 때 관심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운동을 해주고 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관 건립이 정치인들이 자기의 생색내기와 관련을 시켜서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근데 이건 이번에는 꼭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글을 잠깐 썼습니다마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고 일제 총독부 건물 중앙청으로 사용하고 그 뒤에 박물관으로 사용했던 일제 총독부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폭파하고 거기에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제가 거기에는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근정전 앞에 근정문을 비롯해서 요새 광화문 뒤 그 넓은 거기에다가 지금 다른 걸 건물을 지어 놨습니다. 이미 망한 조선조의 건물을 복원한다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저는 거기에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근정전까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앞은 뭘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광화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종합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그러니까 임시정부 건물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건물이 너무 넓다면은 거기에다가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근정전 앞에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 뒤에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그거 헐고 거기에다가 가능하다면은 임시정부 건물과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묘역을 만들 적에 그냥 몇 평씩 잡아먹는 그게 아니라 화강만 요 정도 해가지고 사람 이름 거기에 쓰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유해를 넣는 식으로 하면은 수만 기를 거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잔디로 까는 거예요. 잔디로 깔고 그다음에 일종의 독립공원이 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녀들의 손을 끌고 와서 여기에 어떤 어른이 계시고 여기에 어떤 분이 계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고 화감석에 이름 다 적어 놓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된다. 왜 그러냐? 조선조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조 다음에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우리의 역사에 그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로 메꿔야 돼요. 독립운동의 상징인 임시정부 건물과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을 거기에 넣고 그 앞에 대한민국 지금 정부 종합청사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그리 되면은 조선조에서 임시정부를 거쳐서 다음에 이 대한민국으로 개성이 되는 것이다.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관학자들의 주장이 워낙 강해가지고 지금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모양으로 만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과거 이 참 문화유산을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정치 못해가지고 백성 제대로 먹여 살지 못해가지고 망한 왕조인데 망한 왕조의 건물을 다시 거기에다가 치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때 수고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때 안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것은 도저히 어렵겠죠. 어렵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다는 걸 주장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게 임정자료 수집과 임시정부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임정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해방 후에 중경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올 때 그 문서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지만은 6.25 사변 때 그 사변 때문에 그 문서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임시정부 문서를 복원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이 몇몇 학자들이 임시정부 자료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시정부 자료집을 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거 해놓고 임시정부 자료집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국가가 하는 것하고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추헌수 선생이라든지 연세대학교 몇몇 분들이 임시정부 자료집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가지고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답답하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을 적에 이건 꼭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 때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상당히 가까워지고 한 30년 안에 어떤 통일정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아니면 연방정부라도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꼭 나오는 것이 정통성 문제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남쪽이 정통성을 갖느냐, 북쪽이 정통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곧 나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은 벌써 48년 자기 나라를 세울 적에 역사 정리를 쫙 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빨치산 빨치산 운동, 그러니까 이걸 통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통해서 북한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정확하게 자기들은 했습니다. 우리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하는 걸로 헌법에는 전문에는 넣어놨는데 그 외에 거기에다가 정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통성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 역사하는 사람들은 곧장 들녘에 가면서 공부하게끔 연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도 모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때 우리 한시정 교수님을 포함해서 7분의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다음 60권을 좀 내보자 해가지고 제가 나온 뒤에까지 51권을 냈습니다. 아주 두툼한 책 51권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모으지 못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있는 자료, 그리고 중국 당한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그리고 대만에 있는 대만 당한관의 자료, 미국 자료, 물론 일부씩은 더 넣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연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프랑스 낭뜨에 있는 이 임정 자료는 거의 넣지를 못했습니다.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당시에 프랑스 낭뜨에 있는 프랑스 낭뜨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프랑스 고문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그 상해 프랑스 조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영토 안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사관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임시정부에 관한 조사나 자료를 많이 해가지고 북경을 통해서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입수하지 않으면은 정확한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 자료를 다 집대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낭뜨에 사람을 좀 보내려고 해보니까 그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가지고서는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두 사람을 1년 정도는 거기에 넣어가지고 투입해서 자료조사하고 번역하고 이래야만 되는데 그럴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서 결국 국내에 있는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좀 쉬운 자료들을 가지고 51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낭뜨 자료까지 합치면은 앞으로 9권은 충분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60권 뭐 그보다 더 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야 임시정부사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조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19년을 맞이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유해 이장과 현존 임시정부 요원 묘원의 국립묘지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마다 독립정신 답사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광복군과 그다음 조선의용대 활동 지역으로 가서 저희가 답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항산 근처에 가서 여러 마을들을 조선의용대가 활동한 여러 마을들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직도 무명용사 조선인들 그러니까 조선의용대에 참여한 무명용사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장 평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만 하북선 석가장 황북평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는 그 마을 위에 네 사람의 조선의용대 그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들은 손일봉 29세, 박철동 26세, 최철호 26세, 이정순 23세, 23세에 죽었다, 29세에 죽었다, 싸웠다. 거기에서 전투 지역은 호가장이라고 하는 상당히 멀리 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전투를 하다가 일본과 전투를 하다가 거기에 죽었습니다. 죽자 동지들이 수십리 시체를 안고 와서 안전한 이곳에다가 묻어 놓았습니다. 다 후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한식 청명이 되면은 술잔을 거기에 부어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독립운동 답사단이 가서 제초 작업을 하고 역시 또 그 어른들에게 술잔을 기울이고 그렇게 왔는데 아직도 이런 그러니까 해외에 묻혀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만주 쪽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런 독립운동가들 유해 빨리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 후예들도 있습니다만은 김가진 선생의 묘역도 상해 옛날에는 만국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무슨 공원입니까? 그게 송미령 공원입니까? 거기에 있는데 요즘은 가서는 이쯤 된다 하는 것만 알지 그 묘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더 지나고 나면은 그 시신들을 유해들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해도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가져오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6.25 때 미국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지금도 북한하고 하면서 자기들 병사들의 시신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지고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막대한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라 있는 것이 그것 위에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유해들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거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김영삼 정권 때 네 독립운동가 묘를 만국공원에 있는 거 한국으로 반입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19년 되기 전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조서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훈처에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좀 쓴소리 하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국 교육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애국 교육입니다. 지금 보훈처장께서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람, 고약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문제입니다만은 표 의원께서 저 독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효창원에 가면은 백범 김구 선생 이 묘를 비롯해서 거기에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의 이동영 선생이라든지 몇 분 묘역과
허묘입니다만은 안중근 선생 묘도 허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봉창, 그 다음에 이봉창, 윤봉길, 그리고 백정기 선생 묘가 있습니다. 백정기 선생, 이봉창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 이 묘는 백범 선생께서 해방 직후에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일본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이거 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묘역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도 그곳은 국립묘지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립묘지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동작동, 대전, 그리고 수유리에도 4.19 묘역으로 해서 국립묘지가 됐습니다. 그럼 또 지금 광주에도 아마 그 국립묘지화하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효창공원에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많이 묻혀 있는데도 왜 그걸 국립묘지로 만들지 않느냐? 예, 이건 좀 오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공식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있는 이걸 제가 결론 이걸 읽으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사에서 혁명적인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독립선언에 이어 대한민국을 성립시킨 1919년이 2019년이면 100주년을 맞는다. 이 역사적인 해를 맞아 민간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산발적으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몇 개가 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준비위원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와 역사학계의 움직임과는 달리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1919년 100주년을 기념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훈처에서는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뭘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것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출발하여 적폐청산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것 때문인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그 시기를 감안하면 3.1운동 및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는 1년 반 남짓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그 100주년을 역사적인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해로 기념하자면 남은 기간 동안에 앞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다 수행하지는 못할 망정 100주년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한 큰 틀과 조직, 예산은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9년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의식을 의미있게 가시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민관 협치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국민운동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의 1919년 위원회, 그냥 1919위원회라 해도 좋습니다. 년자를 빼도 좋습니다. 1919위원회 혹은 2019위원회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더 강력하게 대한민국 100년위원회, 이건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이 명칭부터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가능하면 1919위원회, 안 그러면 2019위원회 이걸 설립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를 제의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위원회 설립을 위한 국회의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만열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